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재미없을 것이다. 지루할 것이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은 전부 이룰 수 있을 거고 어차피 못 이루는 일은 못 이룰 거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되니까 아주 사는 게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 축복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살게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죠? 저는 옛날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1년 1년이 마치 무한히 반복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좌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죽을 거라고 인지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 측면에서 죽음이 삶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이상했고, 두 번째 이유는 아니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랑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 그럼 열심히 사나 막 사나 비슷하겠네. 이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내일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나 죽네,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무법천지가 되겠어요? 제가 본 영화에서는 대부분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잘 묘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여튼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굉장히 이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나톨로지, 죽는다는 것, 삶과 죽음에 관한 철학적 대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손병홍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한국 분석철학회 회장을 지내시기도 했고 다양한 철학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저도 이분이 쓴 논리학 책들을 특히 보다가 뭔가 되게 재미있게 잘 쓰신다 싶어서 일반 단행본으로 나온 이 죽음에 관한 책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 철학적 서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첫째가 주어가 개념인 서술. 마치 이제 수학책 보면 집합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객관적 서술이라 그러고, 두 번째 주관적 서술이라 그래서 주어가 나로 드러나는 서술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간주관적 서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은 상호주관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명의 화자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식의 서술을 얘기해요. 아주 옛날에 무슨 플라톤 이런 책들 보면 대화식으로 나가긴 하는데, 그런 간주관적인 서술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데 꽤 좋은 서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책도 보면은 대화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후평과 중간이라는 두 명의 화자가 나와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이 영생은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동일한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영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욕구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도 무관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이 영상에서 소개했던 무슨 죽음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멋지게 반박을 해줘요. 그러한 관점은 인간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가정이다. 그 잘못된 가정은 무엇이냐? 영생하는 인간은 성취하고자 하는 일, 관심사, 성향, 성격 등 한 사람을 규정짓는 심리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쭉 유지될 거라고 가정한다. 두 번째, 영생하는 인간은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아주 막연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을 무심결에 집어넣었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란 건 변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A라는 목표를 향해서 막 나아가다가 또 그걸 이루거나 혹은 좌절했을 때 또 B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해요. 인간의 심리 상태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나중에 또 뭔가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서 다른 분야를 향해서 치열하게 매진해 나가는 것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에도 인간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영생하는 인간은. 또한 심리 상태가 바뀌어버리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했던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또 망각을 한 뒤에 보면은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못 가정된 것들을 수정하면은 영생하는 인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포함하여
관심사를 조화롭게 혼합하여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그러한 영생은 바람직하고 또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요. 동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책을 보면은 그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도 나오고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나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거고, 또 부수적으로 혹시 PSAT나 리트 등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시험에 관련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벌써 비슷한 주제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현세에 있다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철학적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이 현실에 살던 나랑 천국에 있는 나랑 동일하다는 것,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이 동일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도 모든 게 다 다른데 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죽음의 공포는 극복될 수 있는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등등등에 대한 철학적 논의, 역시 분석 철학회 회장님을 지니셨던 분이라 그런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조곤조곤 아주 차분하게 또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타나톨로지라는 책이 나온 게 2011년에 나온 책인데 철학책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많이 판매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한 번쯤 나도 읽어보고 또 가족들한테도 건네줘서 같이 한번 읽어볼 만한, 어차피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